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종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교의 사전적 정의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입니다.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종교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인내, 용서,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교와 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하고 이 세상을 보다 정의롭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공단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주민 등 26명이 다쳤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어제 대전 1명, 천안 4명이 추가된 데 이어 밤새 대전에서 1명이 더 나와 확진자가 99명입니다. 대전에서 어제 추가된 확진자는 대전에 직장을 둔 대구 신천지 신도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천안에서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댄스 교습소 강사의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서면서 선별 진료소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의료 인력과 방호 물품도 곧 바닥날 상황이어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고 각 교육청도 세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부실해 학생들은 학원을 찾고 생활지도도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천안 지역 어린이집들은 22일까지 휴원합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도 6일까지였던 임시 휴정 기간을 연장합니다. 대전지법은 20일까지 형사 구속사건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일반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법동 전통시장 상인회와 오정신협이 5월까지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부여군 의회는 국외연수 예산 전액과 정책개발비 일부 등 관련 예산 1억 원을 전액 반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거나 보건소 공무원들을 위한 격려의 편지와 선물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세종시는 2개 선거구로 나뉘는데 정부 세종청사를 포함한 남쪽 지역이 갑선거구, 나머지가 을선거구로 분류됩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조모 씨가 1대 주주이자 공동대표인 송모 씨와 김모 씨의 주식이 압류돼 최대 주주 권한이 없어졌다며 이들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오늘 새벽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서산 대산공단 안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 안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굉음과 함께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요, 현재까지 공장 직원 8명 그리고 주민 18명 등 모두 26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에 중상자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폭발 충격으로 인근 편의점 등의 유리창이 깨졌고, 또 주변 아파트 주민 등이 폭발음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불이 나자 충남 소방본부는 이게 중형 재난 시에 발령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소방 인력 27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50여 대를 동원해 5시간 넘도록 현재 진화 중입니다. 현재 큰 불은 모두 잡혔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산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추가 사고 위험성은 없고 유해 화학 물질은 아니다라고 다시 안내를 했습니다. 예. 화재 원인은 나왔습니까? 롯데케미칼 측은요 나프타를 다루는 NCC 공장 내에 압축 라인 일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프타 시설이 뭐냐면 원유를 증류해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시설인데 어쨌든 뭐 불이 완전히 꺼져봐야 소방 당국이 뭐 정확한 화재 원인을 뭐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젠 코로나19 소식 알아보죠. 네. 어제 우리 지역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데 이어서 밤사이 대전에서 1명이 더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천안에서 4명, 대전에서 1명, 총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조금 전 대전에서 5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유성구 신성동에 살고 있는 남성인데 지난달 14일부터 16일 사이 대구를 방문해서 딸을 접촉한 사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딸은 이미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하고요. 이로써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전이 이제 16명, 충남이 82명, 세종이 1명으로 100명에서 1명이 딱 빠지는 99명이 됐습니다. 네.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6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뭐 어제와 그제는 각각 5명과 2명으로 좀 확진자 증가폭은 좀 감소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대전에서 나온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전시 장대동에 사는 20대 남성인데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라고 대전시가 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해당 확진자는요 대구 경북의 그 최초 발병자이자 대구 신천지 그 교회 신도인 31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그 접촉자로 분류돼서요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16일 뒤인 지난 1일에 호흡기에 좀 이상이 나타나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함께 예배를 본 대구에 사는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에는 접촉자가 없었다라고 대전시는 밝혔습니다. 다만 대전시는 이 남성은요 대전에 살고 있긴 했었는데 대구 신천지 소속으로 그동안 분류가 돼서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대전시의 명단이 통보가 되지 않는 등 방역망에 허점도 드러냈습니다. 예. 또 이 충남 천안 지역 4명의 추가 확진자들 감염 경로는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도 일부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줌바 댄스 수강과 좀 연관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4명 중에 그 2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줌바 댄스 수강생의 자녀로 확인됐고요. 나머지 3분은 50대 여성들인데 현재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천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줌바 댄스 수강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천안 누적 확진자 이제 74명으로 늘어서 충남 전체 확진자의 9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확진자들의 추가 발생이 좀 줄었다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인데요. 충청남도는 이제 좀 진정세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유증상자가 한 1,400명이 남아 있고 또 신천지 신도 검사 결과가 이제 오늘과 내일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아주 앞으로 추세를 판단할 주요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죠. 이제 총선이 4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선거구 획정안에서 세종시의 국회의원 자리가 둘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그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했는데 인구 34만 명을 넘긴 세종시는 예상대로 선거구가 2개로 늘었습니다. 갑 선거구는 세종시 남쪽 지역인데요. 한솔동과 세롬동, 도담동, 소담동, 북악면, 금남면 등이 포함이 됐고요. 을 선거구는 세종 북쪽 지역으로 소정면과 전이면, 또 연서면과 연기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선거구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그 국회의원 1명이 늘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조정안인데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죠? 네, 선거구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때 국회가 한 차례 정도 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두고 있어서
오는 5일 그 본회의를 그대로 좀 통과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됐던 각 당의 세종시 공천 작업도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통합당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세종시에 공천한 데 이어서 민주당도 영입 인사 등을 중심으로 전략 공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당이 전략 공천지로 분구된 선거구 중에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선관위에 등록해서 활동 중인 예비 후보들의 행보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대산공단 화재 외에 뭐 특이한 사건 없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천안시가 차를 탄 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승차 선별 진료소를 서북구 보건소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충청남도가 6일까지 15개 시군 16개 시외버스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를 모두 설치합니다. 모든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발열 상태를 체크해 고열자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선별 진료소로 안내합니다. 대전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마스크 20만 개를 추가 확보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충남 도립대학교는 1학기 평생교육 개강일을 16일로 연기했습니다. 세종시가 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했습니다. 카드 형태의 여민전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스마트폰을 가진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세종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일까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옥수 버너를 교체하는 중소사업장은 설치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 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등이며 보일러 용량에 따라 대당 248만 원에서 최대 1,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군이 농촌 폐비늘 수거 보상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A등급은 1kg에 100원에서 140원으로, B등급은 80원에서 100원으로, C등급 60원에서 80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수거 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논산수거사업소, 고령수거사업소로 반입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수거사업자에게 인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금산, 보령 7도, 천안과 당진 5도 등 4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지만 여전히 마스크 대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성군이 취약계층의 수제 면 마스크를 자체 생산해 우선 공급하고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필터를 붙인 수제 면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KF80 마스크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한적십자사 홍성군 협의회 회원들이 수제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에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공급하고 나선 대한적십자사 홍성군 협의회 윤일순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일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좋은 일 하십니다. 네네.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 됐는데 이 마스크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홍성군도 마스크 부족 현상 어떻습니까? 네, 홍성군도 저희 홍성군은 확진 환자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시려고 많이 서 계셔요.
네. 홍성군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스크가. 예. 대도시 못지않게 농촌 지역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아주 장사진을 이루는군요. 네네. 예. 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이 마스크를 사는데 부담이 있는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 같은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봉사관에도 적십자 봉사관에도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나눠줄 수 있느냐고 문의가 많이 오시고요. 예. 또 우리가 희망풍차 결연세대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복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마스크를 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희망풍차. 어려움이 있어요. 예. 희망풍차 뭐라고 그러셨죠? 결연세대,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 예. 이런 분들을 우리 적십자에서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물품 지원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를 예.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못 드리고 있는 예. 실정입니다. 예. 홍선의 이 희망풍차 결연 세대가 몇 세대나 됐죠? 홍성군의 한 80여 세대가 될 거예요. 예. 80여 세대에도 보급을 못 하고 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 홍성군이 취약계층에 이젠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공급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젠 대한적십자사 홍성군 협의회 회원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성군에서 저희한테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네. 이제 홍성군에서도 마스크를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한아름이라는 이런 약국에서 우리가 필터가 있으니까 네.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좀 알아보셔갖고 네. 만드셔라 이렇게 군수님한테 제의를 하셨나 봐요. 네. 그래갖고선 그거를 우리 봉사관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관에서 개인적으로 쓰려고 손바느질로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스크용 필터가 약국에는 있나 보죠. 그분이 예. 좀 보유하고 계셨대요. 이 한아름이라는 약국에서만. 예. 일반 약국에 가서 사서 좀 만들면 되나 했더니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예. 이분이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필요하셔서 구입하고 계셨던가 봐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희망풍차 결연 세대 같은 취약 세대에 우선은 네. 이제 마스크를 사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선단체에서. 네. 예. 네.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구매하느라 서로 애를 쓰는데 이걸 이제 구매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제 면 마스크를 만들게 됐는지 궁금을 하고 네. 또 이걸 또 생산을 하려면 네. 이 마스크 만들 수 있는 뭐 재봉틀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 또 재료 그렇죠. 또 네네. 봉제와 재봉 기술이 있는 인력 이런 자원봉사자도 필요한데 이 부분들 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봉사관이 조금 넓어요. 네. 그래갖고선 공업용 미싱을 우리 봉사관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 그래서- 대요? 몇 대요? 아니요, 그거 2대, 가정용 3대 이렇게 갖고 지금 5대를 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네. 우리 봉사자들이 또 재주가 많아요. 네. 또 마스크 또 디자인도 하시고 또 공업용 네. 미싱은 또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여러분이 계셔갖고 네. 그분들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 만드는 네. 방법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마스크 이제 겉지하고 면으로 이제 천은 면이에요. 예. 면으로 겉지와 속지 또 입술지라고 입술에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겹을 하고 그 사이에 필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 이제 우리가 배급을 할 때는 마스크 하나에 필터 하나를 고정으로 넣어드리고 네. 또 교체할 필터를 또 4장을 더 드리는 거예요. 포장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럼 필터를 갈아 낄 수 있는 형태로 네. 만드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 겉지, 속지
또 입술지, 필터하면 이게 네네. 4겹이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KF80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또 이거를 필터 없이 사용하실 땐 겨울에 네. 어르신들 방한용으로도 또 이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겉지, 속지, 입술지 이 부분은 빨아서 다시 써도 되는 거고 필터만 예. 이제 갈아 예, 끼우면 교체.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이 필터는 여유롭게 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우리 제공해 주신 분이 네. 그래도 10,000장 정도 제공해 주셨거든요. 네. 아직도 뭐 그래갖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 마스크 양은 네. 지금 현재는 2,000개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필터를 더 구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후원에 어느 분이 후원해 주신다면은 네. 우리가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정부가 마스크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 필터도 빨리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군요. 예. 네. 이게 갑자기 이제 면 마스크를 만들기로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이게 순조롭게 그냥 이렇게 몇 명 봉사원들이 모여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네. 한 이틀은 진짜 조금 어려웠어요. 이 질서가 안 돼 갖고 근데 지금은 봉사원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계세요. 예. 계단하시는 분, 또 잘라주시는 분, 이제 꼬매는 것도 네 단계로 꼬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맡아서 하나씩 이렇게 꼬매주시니까 이게 지금 순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회원들 반응 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우, 너무 좋죠. 지금 우리도 뭔가를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네. 전부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전부 다들 움츠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쓴다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나와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작업엔 몇 분 정도 나오시나요? 하루에 한 20분씩 오셔요. 아, 매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시간 날 네네. 때만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예, 그러겠죠. 우리 기술자들은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죠. 오전에 오셨다, 오후에 오셨다 이렇게 번갈라서요. 예. 오늘도 마스크 만드는 작업 하실 텐데. 네네, 오늘도 해요. 예, 현재까지 몇 개나 만드셨고 지금 한 1,000여 개 만들었어요. 1,000여 개 만들었어요. 그럼 만드는 네. 대로 보급이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2,000개 만들어서 일단 군에 갖다 드리고 네. 또 계속 만들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2,000개가 다 만들어지면 취약계층에 네. 이제 잘 전달이 돼야 할 텐데 이 네네. 전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군에서 이제 각 읍면으로 배부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읍면 사회복지 요원들이 예, 그렇죠. 사회복지 또 그 분들이 이제 하시겠죠.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 전달해 드리겠네요. 그럼 이게 한 집에 한 개씩입니까? 아니면 가구 인원 수로? 글쎄요, 그거는 아직 배급 그거는 아직 제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알아서 이제 행정에서 하시겠죠. 예. 뭐 이번 물량 끝나면 그만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아니에요. 지금 사회보장 협의체라든가 네. 또 요양 시설 있죠. 네. 또 그런 데서도 지금 요청이 들어요. 네. 좀 계속 해달라고. 네. 근데 이제 필터가 확보만 된다면은 네. 우리 봉사원님들이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 봉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떤 네네. 활동들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적십자는 활동이 많아요. 네. 뭐 취약계층도 돌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풍차 어르신들 세대도 돌보고 또 밑반찬도 우리 적십자는 하고 있거든요. 네. 매주 그러니까 각 읍면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적십자 봉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쉴 날은 없죠.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공급하고 나선 대한적십자사 홍성군 협의회 윤일순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충남 염원 균특법 개정안 안개 속 의원들 나서야 란 타이틀로 대전 충남의 기대를 모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안개 속에 빠지면서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초당적 협력으로 실제적 논리를 앞세워 국회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수업, 체험학습 전면 재조정, 학교 현장 혼선, 중도일보는 첫 신천지 확진자, 대전 방역 새 국면,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